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이제 디테일 상세 보기 기능 좀 더 진행을 해 볼 건데, 어제는 시간만 드렸고 오늘 설명을 드리기로 했죠.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게시물이 존재할 때 그 게시물을 상세 보기 하겠다라고 하면은 해당 게시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나 이거 보여줘 라고 했는데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해당 게시글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명령어에서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방법, 이거는 얘는 이걸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령어를 예시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얘입니다. 얘가 필요한 이유는 사용자가 2번 게시글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글에 해당하는 걸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있으면 그걸 보여줘야 되고, 없으면 그런 건 없어 라고 해줘야 되니까 명확하게 2번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디테일이야 우리가 상세보기라고 하는 기능을 두루뭉실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2번이라고 하는 이건 명확하게 사용자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령어 이렇게 생겨먹은 이 모양 안에서 2라고 하는 이 부분을 추출해낼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추출해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법, 이건 무슨 소리냐, 여기서 찾아낸 이 2라는 데이터, 얘는 사용자가 2번 게시글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니까, 그래서 2번 게시글이라는 데이터를 뽑아냈으니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2번 게시글로 찾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추출해내고 이 2라는 값을 통해서 2번 게시글을 진짜로 찾아가기 위한 그 방법,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이 문제는 쉽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거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사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거는 이 녀석이 해결을 해주겠죠. 이 녀석은 뭐뭐로 시작하면이라고 하는 메서드인데, 얘를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article detail 그리고 뒤에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글 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로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러면 몇 번 글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1번 글 보여줘 하는 거죠. 이러면 3번 글이고요. 이러면 14번 글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와도,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와도,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어쨌든 상세보기 기능 쪽으로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려면 뒤에 있는 이 숫자 부분은 바뀔지언정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 이 상황을 판단하고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 어디 갔니? 수가 어디 갔지? 잠시만요. 이거를 한번 쓰고 나면은 됐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됐어요. 오케이. 자, 명령어를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 말이 사실 이 start with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 전에 했던 equals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 문제점을 먼저 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cmd equals라고 해서 우리 예시에서 지금 article detail 2라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해 볼게요. 우리가 애초에 지금 명령을 이런 식으로 치고 있었으니까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고, 자 그러면 얘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조건문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있으면 그 게시물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면 되긴 하는데, 문제가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치겠다라고 바꾸면
이때부터는 여기 조건으로 들어올 수 없겠죠? 왜냐면 얘는 equals 완벽하게 값이 일치해야만 이 조건 안쪽으로 들어와 줄 거니까. 그럼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 equals를 사용해서 이거 디테일 기능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면 정말 1부터 수많은 경우의 수까지 여러분들이 다 직접 if문을 나눠 놓거나 예를 들어 게시물이 1000개까지 쌓일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면 1부터 1000개 이거 조건문 다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만 equals로 받아내고 먼저 선입력 명령어를 받는 거예요. 받아내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사용자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당신이 보고 싶은 게시글 번호를 한번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cmd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id로 합시다. 근데 여기도 id를 굳이 스트링으로 쓸 필요 없을 것 같으니 sc에 next 라인을 사용을 하는데 그냥은 안 될 거니까 이렇게 받아낸 녀석을 항변환을 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id의 입력 값 이런 겁니다. 진짜 equals 가지고 처리를 하려면 이런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article, detail 이렇게 해서 한 번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게시글 번호 이제 입력을 해라. 나 2번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2가 입력된 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시글 번호를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을 start with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잘라내기 이런 거 메서드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1차원적으로 뽑아낸 겁니다. 단계를 한 번 늘렸을 뿐.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한 번에 판단을 잘 해버릴 겁니다.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가도 뭐 하려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겠지만 조금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는 start with를 일단은 사용을 할 거예요. 얘를 사용하면 제가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녀석은 뭐뭐로 시작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예시를 들면 이 한 줄은 이런 의미예요. cmd가 가진 스트링 값이 start with 메서드를 실행할 때 넘겨주고 있는 인자 값으로 시작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start with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값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이 가진 문자열 값이 되겠죠.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그 행위 그 값이 이 인자로 넘어가고 있는 이 값과 이 값으로 시작하면 이란 뜻입니다. equals는 완벽히 값이 일치하면이었죠. 얘는 시작하면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true 리턴을 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게 start with입니다. 이거는 스트링 타입에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또 해볼까요? 자, 명령어 인식 잘 되나?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처음 써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스트를 잘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article detail로 시작을 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입력을 했을 때 이만큼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거 돼요? 되겠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뭐 더 입력을 해보겠다. 이런 거 되나요? 이것도 되겠죠? 문제 없어요. article detail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당연히 잘 될 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건요? 이건 되나요?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띄어쓰기까지 이만큼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이 바뀔 수 없어요.
얘는 그냥 하나의 문자열 값일 뿐이니까 다른 걸로 유두리 있게 판단될 수가 없는 그냥 순수한 1차원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딱 디테일까지 이만큼이 입력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뭐가 입력이 되는지 간에 해당 명령어를 해당 if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일단 판단을 했죠. 자, 근데 저는 여기 띄어쓰기 한 칸을 더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명령어를 띄어쓰기까지 받아낼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띄어쓰기를 받지 않고 여기까지로 스타트 윗을 한 후에 처리하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이건 왜 그런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 디테일 띄고 그 뒤에 뭔가를 입력을 했을 때, 자, 디테일 띄어쓰기 하고 여기다 뭔가 입력을 했을 때, 자, 이제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 이거 지워놔가지고 조금만 더 테스트를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만 쳐서는 못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띄어쓰기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띄어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테스트가 떠요, 안 떠요? 이건 떠야죠. 왜 안 뜨죠? 우리는 명령어에다가 트림 넣어놨잖아요. 공백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한 이만큼은 여기까지 입력을 하긴 했지만 cmd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저장되기 전에 이 공백을 없애고 저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검증을 하려고 했을 때, 아, 얘는 공백이 없네? 그러면은 이걸로 시작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명령어를 정상적으로 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 다른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입력을 받아서 이쪽 if문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뒤에 띄어쓰기 뒤에 입력되는 어떠한 값, 게시글의 번호라고 하는 그 값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좀 꺼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녀석을 제가 이런 식으로 꺼내 볼 겁니다. cmd, 이것도 이제 스트링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하나인데, cmd 녀석한테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켜 줄 거예요. 근데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 인자로 제가 띄어쓰기라고 하는 인자값 하나를 줄 겁니다. 한 칸의 띄어쓰기. 그리고 이 녀석은 리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녀석의 리턴 타입은 뭐예요? 그냥 스트링인가요? 스트링 배열이죠. 얘는 리턴 타입이 스트링 배열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녀석을 실행한 어떠한 결과를 제가 변수에 담으려면 그 변수의 타입은 뭐여야겠어요? 스트링 배열이어야겠죠. 당연히 타입이 맞아야만 저장할 수 있을 거니까, 그죠? 실제로 스트링 타입의 어떠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타임 미스매치 나올 거고요. 당연히 스트링 배열은 스트링이 될 수 없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스트링 배열로 해서 제대로 받겠다라고 하면 받아질 건데,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 그 녀석의 리턴 타입이 왜 스트링 배열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얘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자, 지금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명령어는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황 속에서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고 그 안에 인자로 띄어쓰기 한 칸을 줬어요. 이게 적용된, 이 스플릿이 적용된 이 데이터는 이렇게 3등분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스플릿은 문자를 자를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하나예요. 자르는데, 이제 자른다라는 건 어떤 특정 위치에서부터 얘를 잘라내야 되는 건데, 그 자를 때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자로 우리가 그 구분자, 어디를 자를 건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 공백을 기점으로 문자를 잘라낼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백 한 칸 만났죠? 그러면 얘를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녀석을 잘라내요. 그 다음에 뒤로 또 가다가 또 공백 만났죠? 이 녀석도 잘라내요. 그리고 뒤를 가는데 더 이상 없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얘는 세 덩어리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세 덩이의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는 저장이 될 수가 없고 스트링 배열 자동으로 복수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트링 배열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스트링 배열이 리턴이 되는 건데 데이터가 3개로 잘라졌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쳤으니까 만약에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또 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몇 덩이에요? 이거는 5덩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띄어쓰기로 구분을 짓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3덩이가 만들어질 거고 이 3덩이로 만들어진 녀석들 배열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의 개념 배열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을 해요. 자, 3개의 데이터로 쪼개진다라고 했어요. 쪼개진 데이터가 배열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얘인데 얘는 어디 있어요? 얘는 배열의 2번 인덱스에 들어있겠죠. 왜냐면 0번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0번, 1번, 2번일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메서드를 사용해서 문자열의 배열을 그 스플릿의 결과를 스트링 배열 타입으로 이제 받아낼 건데 받아내서 실제로 배열이니까 당연히 인덱스 가지고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그렇게 접근이 가능한 녀석의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0번, 1번, 2번 방의 데이터를 꺼냈을 때 데이터가 잘 나왔죠.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다? 2번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2번 데이터를 우리는 앞으로 활용을 할 거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뽑아내는 거 일단 했네요. 그렇죠?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활용한 방식이에요. 이 스플릿 안에 이런 공백 말고도 다른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를 바꾸는 거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보여드리죠. 이것도 그냥 하나, 둘, 3개를 맞춰야겠네요. 자, 얘가 아티클, 디테일, 띄어쓰기까지 해야 일단 저 명령어 탈 거니까 그리고 나서 뭔가 입력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명령어 안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 얘는 이제 트림 때문에 공백이 제거되면서 이 부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입력을 하긴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냥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쳤다라고 하면 얘가 저장하는 형태 얘는 구분자가 지금 컴마죠. 띄어쓰기 없이 그냥 생 컴마예요. 그죠? 그러면 컴마를 마주쳤을 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잘 보시면 첫 번째 컴마를 마주치기 전까지의 데이터는 아티클 띄고 디테일 띄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띄고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쉼표 다음 컴마 다음에는 띄고 스플릿 띄고 테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딱 우리가 정했던 구분자를 기점으로 그 구분자 대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스플릿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방식이 다양하게 있어요. 네, 우리는 띄어쓰기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으니 그냥 띄어쓰기로 구분자를 사용할 뿐인 거고 자 그럼 찾아낸 저 번호 정보를 활용해서 제가 이제 이거 할 겁니다. 자, 사용자가 몇 번 게시글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명령어 잘 파고 들어올 수 있게 했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 2개를 사용하는 건 끝난 거예요. 서브스트링은 스플릿처럼 글자를 잘라낼 때 쓸 수 있는 메서드인데 사용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걸로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해요. 이것도 그냥 하나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이걸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cmd 이 녀석을 서브스트링 할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이거는 자, 얘는 리턴 타입이 뭐예요? 이거 스트링이죠, 스트링. 그쵸? 문자열 리턴이에요. 여기 이거는 저겁니다. 인자입니다, 인자. 외계 변수. 여러분들 이거 구조에 낚이시면 안 되는 건데, 자,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소가루입니다. 중가루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에 중가루였다면 이걸 리턴 타입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중가루 아니고 소가루입니다. 메서드 인자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인자, 외계 변수에 해당하는. 자, 그럼 이 서브스트링, 스트링 타입으로 데이터를 준다라고 하니까 또 하나 받아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 자리에 인자를 넣는데 메서드 설명에서 아까 봤을 때 begin index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어요. 그죠? 이름이 begin index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begin, 시작하는 거죠. 인덱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 그러면은 시작 인덱스겠네요. 그죠? 시작 인덱스 번호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제가 만약에 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을 출력에 활용을 해서 테스트로 보여드리죠.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아티클 디테일 업적으로 실행해서 이 조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이러한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다가 이 서브스트링으로 3번 인덱스라고 하는 인자를 넘겨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str이 가지고 있던 값은 ab 띄고 cd 띄고 efg예요. 당연히 이 띄고도 하나의 인덱스를 차지하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지금 3번 인덱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예상이 가능하겠죠. 3번 인덱스부터 데이터를 다 가져왔구나. 자, 0번, 1번, 2번, 3번. 3번 인덱스가 지금 C죠. 3번 인덱스부터 데이터를 다 가져왔구나. 이게 서브스트링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접목을 시켜보려면 디테일, 띄어쓰기 이후 띄어쓰기까지의 인덱스 그 다음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넣어준다면 그럼 번호 부분을 잘라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겠죠? 이거는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하죠. cmd 라고 해서 아티클 디테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길이는 12 0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왜 이렇게 헷갈려? 다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 그 다음에 14 그죠? 여기가 14번 인덱스네요. 15번 인덱스부터가 숫자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2라는 값 나오죠. 스플릿을 쓰든 서브스트링을 쓰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로도 실제로 가능한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얘는 그 시작 인덱스 번호부터 뒤를 싹 다 가져와 하니까 사용자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해도 당연히 잘 가져오겠죠. 그쵸? 이거는 스플릿도 마찬가지긴 해요.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걸 사용하든지 간에 그거는 자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기능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끔 적절히 잘 사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스플릿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얘를 찾아냈으니 이제 이거 가지고 진짜로 게시물이 있나 없나 따져보면 되겠네요. 사용자가 2번 게시물을 원한다라고 하면 2번 게시물이 있나 없나 따져보면 되고, 사용자가 3번 게시물 보여줘 라고 하면은 3번 게시물이 있나 없나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물이 있나 없나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게시물은 어디에 저장되고 있습니까? 게시물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죠? 우리가 리스트 객체 하나를 만들어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있었죠. 게시물이 작성이 될 때마다 아티클로 조립을 했고요. 그 조립된 아티클 객체를 아티클스에 추가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리스트가 게시물들을 다 저장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게시물 목록을 보여줄 때 아티클 리스트, 게시물 목록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이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줬잖아요, 사용자한테. 실제로 게시물 데이터는 얘가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아티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물이 있는지, 이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그죠? 자, 이걸 찾으려면은 결국 사용자가 나 이거 원해 라고 알려준 그 정보는 번호예요. 번호, 게시글 번호. 그럼 사용자가 알려준 이 정보를 들고서 어디를 가야 돼요? 얘를 들고 아티클스를 가봐야 된다. 결국 아티클스를 순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곳에 가서, 들고 가서 너 나랑 같니? 너는 나랑 같니? 하나씩 또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려면은 순회를 해야 되고, 순회라는 작업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확인해보는, 돌아볼 수 있는 과정이니까. 그럼 순회를 하기 위한 반복문을 사용을 해준 뒤에 그 안쪽에서 사용자가 말해줬던 게시글 번호랑 이 아티클스가 실제로 들고 있는 게시물들이 가진 번호랑 일치하는 게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야 이런 걸 할 수 있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순회를 할 거예요. 아티클스를 순회할 건데 아티클스의 제너릭은 아티클이니까 상상태 포문을 사용해서 순회할 수 있겠죠? 이름 정순회. 자, 이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글 번호, 그거 누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 찾아놨죠, 이거. cmd 비치의 두 번째 2번 인덱스, 얘가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녀석과 누구랑 같아야 돼요? 지금 아티클스를 순회하는 중이니까 만약에 이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게시물이 두 개가 들어있었다. 그러면 0번 인덱스에는 어떠한 1번 게시물이 들어있을 거고 1번 인덱스에는 2번 게시물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죠? 게시물 우리가 쓸 때마다 순차적으로 아이디가 증가가 될 거니까 프로그램을 딱 시작해서 아티클 라이트를 두 번을 하면 아티클스에는 실제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물론 여기 저장되는 데이터는 아티클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겠지만 우리가 편의상 객체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대충.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녀석한테 순회니까 가장 먼저 0번째 1번 게시글을 여기다 갖다 꽂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티클한테. 그럼 아티클 이 녀석은 지금 번호는 1이고 제목은 1번 글에 대한 제목, 내용도 1번 글에 대한 내용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것 중에서
누굴 가져와야 돼요? 이거 번호 가져와야죠, 번호. 그러면 아티클이 가진 아이디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가져왔을 때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이런 거 따져야 되니까 검증해야죠. 비교 검증해야죠. 자, 얘네들은 값이 같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왜 안 될까요? 자, 이 녀석은 데이터 타입 뭐예요? 스트링이겠죠. 왜냐면 스트링 배열이니까. 스트링 배열에서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실제로 들어있는 데이터를 꺼내면 얘는 스트링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int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지금 스트링과 int에 대한 값 비교를 이퀄 마크 두 개로 하고 있네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되는 이유는 얘네들은 이렇게 연산할 수 없어요. 계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사실 편한 거는 이 녀석을 문자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 그냥 이 저 숫자라고 하는 그 값이 체원되면 그 자리에다가 쌍따옴표 두 개만 붙이면 걔는 문자가 될 거니까요. 그죠? 실질적으로 얘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올바른 값 비교가 목적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아이디를 문자, 여기를 문자로 바꿔서 연산을 하는 게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 많아요. 그리고 속도뿐만이 아니라 얘를 문자로 바꿔서 검증을 하는 작업을 했을 때가 우리 스스로 개발자한테 귀찮은 과정이 하나가 줄어들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되게 좋은데 문제는 우리는 올바른 값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게시물이 가진 데이터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죠. 그렇죠? 이미 사용자가 글을 쓴 순간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검증 비교를 할 때 이 녀석을 타입을 바꿔서 검증을 한다라는 건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개발자의 입장에서 한번 재가공한 뒤 검증하고 검증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스스로 재가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나 타입만 잠깐 바꾼 거고 비교 검증한 후에 뭐 변환경 한 거 없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돼요. 올바른 값 비교를 할 때는 정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은 그대로 두고요. 내가 그 값과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낸 데이터를 그 값이랑 같은 형태로 맞춰서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사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싶으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 비교 검증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그때쯤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는 무결해야 돼요. 결점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니까 우리가 나 이번 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입력한 이 값을 이 녀석을 얘 타입으로 맞춰서 얘를 변화시켜서 검증을 하는 게 옳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형태를 변화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id라는 녀석을 사용할 겁니다. 이러면 integer.parseInt가 문자열 스트링 데이터를 int로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형변환 방식이었고 이렇게 형태를 변환시켜서 저장했고 저장한 녀석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둘 다 int니까 이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둘이 일치하는 걸 찾아냈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 게시글 보여줘야 되는 경우. 자, 그럼 보여줘 볼게요. 자, 이래버리면 아티클 일단 디테일 했을 때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게시글 없다 이런 거 아직 얘기한 거 없으니까 만들어 볼게요. 1번 글 썼고 그러면 1번 글 보여줘 하면 나오죠. 2번 글 같은 건 없어요. 실제로 글 번호에 해당하는 녀석을 잘 찾아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치할 때만 보여줘 라고 한 거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일치할 때 보여줬어요. 출력해 준대요. 있는 데이터 보여주는 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죠? 출력문 해줘야 돼요. 이거. 자, 이거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이제? 이러한 출력문을 어쨌든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게시물이,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물이 존재할 때죠. 그럼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2번은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id라고 하는 걸 통해 만들어 놓은 저 변수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write 뭐 1번 글 2번 글 써주고 이렇게 보면 벌써 문제가 생겼군요. 하나만 하고 보여드릴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근데 사실 방금 전에도 아까 보셨겠지만 글이 2개 이상만 돼도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멀쩡한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게시글이 하나일 때를 제외하고는 그때 그거 말고는 다 멀쩡한 상황이 없다. 근데 왜? 이게 반복문이니까. 순회하니까. 게시글이 2개라면 0번 데이터, 1번 데이터 있을 건데 0번에 있는 1번 게시글 데이터 여기다가 넣어놓고 돌 때 일치하니 물어봤는데 안 일치하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알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사용자가 지금 2번 게시물을 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1번 게시물을 찾지 못했다. 1번 게시물은 아니었다 라는 것 때문에 2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반복문 또 돌아야죠. 여기에는 2번 게시물 있을 건데 그 다음 돌아왔고 여기서 2번 검증, 2번 검증 둘이 찾았네? 그럼 보여줘야죠. else 안 하겠죠. 게시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는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반복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네. 그럼 얘 어디로 가지? 일단 반복문은 벗어나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넣어볼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한 번은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그러면 또 안 나오는 상황도 필요하니까 조건을 하나 부여를 해야겠어. 자, 어떤 조건을 줘야 이 녀석이 얘가 나와야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게시물을 사용자가 원한다고 했던 그 게시물이 없을 때죠. 그 없을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거 알아보려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있을 때를 알아보려고 정확히는? 그럼 있을 때를 알았으니까 있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을 때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만 방법은 아니고 다른 방법들도 있기야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런 거예요. 제가 변수 하나를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이 안쪽에서 변화시킬 거예요, 값을. 그리고 여기서는 저 변수가 가진 값을 변화되기 전으로 검증해 볼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int가 중요한 게 아니고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변수가 중요한 거고요. 그 변수를 만들어다가 뭐 한 거냐면 한 번이라도 이 녀석이 실행이 됐다면 이 조건을 실행을 했다면 얘는 a라는 변수는 더 이상 0이 아니라 1을 가지고 있겠죠. 몇 번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만큼의 코드가 실행이 한 번이라도 되면 a는 더 이상 0이 아니라 1일 거예요. 값이 변했을 거란 얘기죠. 재할당을 받았을 거란. 근데 그 밑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0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0이랑 같아? 만약에 같으면 이만큼의 과정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과정이 뭐 찾는 거라고요? 사용자가 원한 게시물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값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토대로 이 녀석은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내는 겁니다. 자, 이 방식 제외하고 지금 이 반복문이 이렇게 for문이 돌고 있는 이 와중에 해당 조건문이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다 안 됐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 그래서 기타 등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뭔가 코드를 좀 적어 나가야 더 추가를 해야 이런 상태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그 상태 공유를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변수 하나 생성해서 변수값 재할당하는 과정을 통해 재할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로 상황을 판단한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실제로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2번 글 잘 나오고요. 3번 글은 없고요. 1번 글도 잘 나옵니다. 문제가 없죠. 뭐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잘 나오고 기능은 잘 동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마음에 들지 않냐면 일단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 한번 말씀을 엊그저께는 없었죠? 어제 아니면 저번 주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부정의 상황을 먼저 걸러준다라고 했어요. 상세보기라고 하는 이 기능은 긍정이면 게시글이 있어서 상세보기가 나온 거겠죠. 부정이면 게시글이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다가 나온 경우일 거예요. 근데 지금 순서가 어때요? 긍정이 좀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 구성이 저는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뒤집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는 이유는 좀 더 나중에 얘기가 더 디테일한 이유가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지금 아티클스를 순회하면서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글 번호가 실제 아티클 데이터 번호와 일치하는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 나중에는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쓰이게 될 겁니다. 금방 또 우리가 같이 할 건데 그 과정은 여기에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찾아내는 것. 근데 찾아내는 와중에 이러한 기능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똑같은 코드를 반복하는 거지만 이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못하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 게시글 뭐 삭제 기능에서 똑같은 걸 쓸 건데 삭제 기능에는 이런 출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쵸? 공통된 코드를 가져다가 쓰고 싶은데 모양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여러 번 반복되는 이런 로직들을 우리가 메서드로 좀 분리를 하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출력의 과정을 밖으로 좀 빼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빼내면서 순서도 부정과 긍정의 순서를 좀 맞춰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할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같이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한 건 이 녀석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정을 긍정보다 위쪽으로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자, 찾았을 때의 그 시점에서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꺼내다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찾았을 때 그 시점에서 쓸 수 있는 아티클, 여기서 아티클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티클이 이 포문 안쪽에서 만들어진 녀석이었고 우리는 그 포문 안쪽에 있는 if 문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은 바깥으로 나갔죠. 그럼 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을 만들어진 이 시점을 벗어난 바깥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넓은 곳에 백업을 시켜놔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업할 데이터는 아티클 그 객체 그 자체니까 그 리모컨 그 자체니까 아티클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내서 초기화를 해주고 이 녀석한테 찾아냈을 때 그때 그 아티클을 백업시키겠다. 리모컨을 지금 이 녀석한테 제할당을 주는 걸로 백업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트 변수 만들어서 했던 거 플러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백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코드가 포문 끝나고 내려왔을 때 얘가 널과 같으면 제할당의 과정을 한 번도 겪지 못한 거니까 얘는 일치하는 걸 못 찾은 경우겠구나. 그럼 얘는 게시물이 없는 거구나.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이게 아닌 여기서는 또 이거를 넣어줘야 의미가 확실해지니까 이걸 보여주고 난다면 밑으로 더 이상 코드가 내려갈 필요가 없으니 컨티뉴를 통해 명령어 입력받으러 올려 보내주고 이것까지 뚫고 코드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found 아티클이 널이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일 거니까 제할당을 받은 경우가 맞을 거니까 그때는 얘를 통해서 id 타이틀 바디를 보여주자. 이렇게 이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브레이크를 하나 넣어줘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우리는 게시글을 작성할 때마다 id라는 값이 자동으로 1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 값은 한 번 증가가 되고 나면 우리가 강제로 빠꾸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코드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하나 찾았으면 더 이상 반복문을 돌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게시물이 10개가 아티클스에 들어있었다. 그럼 0번부터 9번까지의 방이 있을 건데 이 녀석들은 어쨌든 1번부터 10번의 게시글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얘가 도는 와중에 이 검증을 만약에 사용자가 10번 글을 찾고 싶어 아니지 만약에 2번 글을 찾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얘는 한 2번 정도 돌았을 때 찾아요. 이미 제할당을 시켰어요. 근데 세 번째 글부터 3번 글부터 10번 글까지 얘는 다 돌아봐야 되니까 안 멈춰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가지고 탈출을 시켜주자. 불필요한 연산을 줄여주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만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없겠죠? 자, 확인을 다 했으니까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스타트 윗을 할 때 이 띄어쓰기를 살려놓을 거다 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유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없어요. 실제로 값을 보여주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사용자가 실수로 이렇게 쳤대요. 가능한 실수겠죠? 띄어쓰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에러입니다. 정확히는 exception이에요. 근데 왜 exception이냐면 2번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없는 거예요.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내기를 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에는 스플릿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내면 하나, 둘이죠. 그럼 세 번째가 없네요. 이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0번, 1번까지밖에 없죠. 근데 2번을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를 띄어쓰기를 살려놓으면 얘는 명령어가 틀렸다라고 걸러줄 거잖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니까. 이 작업을 애초에 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타트 윗에 이 띄어쓰기를 같이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이걸 좀 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있죠. 조금 더 나가다 보면 그런 비슷한 걸 또 할 건데 그렇게 검증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간단하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검증식이 있다면 그걸로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으니까 이 상황에 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 하나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아티클 디테일 상세보기 기능 다 만들어 봤는데 이 녀석 제가 커밋 하나 남겨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